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도 더 빛나는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나이 숫자가 늘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온도를 조금씩 다듬어가는 일이고, 때론 젊을 땐 보이지 않던 빛을 마음속에서 하나씩 꺼내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따뜻해지며, 오히려 세월을 품은 얼굴이 더 빛나 보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나이가 주는 여유와 품격을 잃고 시간에 휩쓸리듯 바래져 갑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그건 습관입니다. 나이 듦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가. 그 작은 차이가 세월을 품격으로 바꾸는 비밀입니다. 한국노년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은 돈이나 건강보다 삶의 태도와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은 인생 후반부의 얼굴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주는 내면의 기둥이 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 들어 더 빛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주제로 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다듬고 어떤 생각과 태도로 여전히 반짝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도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이 든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다시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요. 지금부터 차근히 그 7가지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막 감정에 끌리지 않고 감정을 다스린다. 살다 보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뜻대로 되지 않는 일 하나에 섭섭함이 밀려오고 화가 치밀고 마음이 한순간에 뒤집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 깨닫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나를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일이라는 걸요. 70세의 한 여성분 이야기를 해볼까요? 퇴직 후 자녀와의 갈등, 친구들과의 오해로 마음이 자주 뒤숭숭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속으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붙여줄 때 비로소 잦아든다. 그 말에 무언가 마음이 멈칫했대요. 그날부터 매일 밤 작은 수첩에 하루의 감정을 한 문장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서운했어. 오늘은 평온했어. 오늘은 내가 나를 좀 지켜줬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하더랍니다. 요즘은 얼굴이 훨씬 편안해졌네.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 글로 내려놓는 습관이 마음의 먼지를 털어낸 것이죠. 서울대 행복심리연구소에 따르면 감정 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은 2개월 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감정에 끌리기보다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표정하게 참으라는 건 아닙니다. 대신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속으로 한 번만 말해보세요. 그래,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그 한마디가 감정을 나로부터 분리시켜 줍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 드릴게요.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마음 기록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손으로 써도 좋고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정리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내면의 균형을 되찾는 훈련이에요. 마음이 고요해질 때 얼굴에도 여유가 생기고
목소리에도 부드러움이 깃듭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비로소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나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게 나이 들어 더 빛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습관입니다. 이막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놓지 않는다. 움직이는 한 인생은 멈추지 않는다. 이 말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공식이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몸이 굳으면 마음도 다치고 움직임이 멈추면 생각도 좁아집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걸으면 마음의 바람이 다시 통하게 되죠. 68세의 한 남성은 퇴직 후 세상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직장에선 항상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자 무력감이 몰려왔답니다. 그때 우연히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루 2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걷는 건 운동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의식이에요. 그날부터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무겁던 다리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2주쯤 지나자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해요. 운동을 하니까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움직이더라. 그의 말은 몸과 마음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걷는 60대 이상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8% 낮고 수면 질이 42% 높다고 합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의 10년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8배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회복제이자 나 자신을 다시 세상과 연결시키는 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지속하느냐입니다. 거창한 헬스나 요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 10분이라도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자세로 걷는 것. 그 일상의 리듬이 인생의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 드릴게요. 매일 아침, 오늘도 나를 깨우는 산책이야. 그 말을 속으로 한 번만 해보세요. 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호흡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게 몸이 살아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걷는 동안에는 스마트워치를 보지 마세요. 속도나 걸음수보다 중요한 건 햇살과 바람, 그리고 내 숨소리를 느끼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니까요. 몸을 움직이는 건 단순히 근육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새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이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움직이는 한 인생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나이 들어 더 빛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습관입니다. 산막 단정함을 삶의 기본으로 삼는다. 나이가 들수록 단정함은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단정하다는 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 앞에 섰을 때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옷깃을 바로 세우는 그 짧은 시간 속에 사람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꾸밈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마음의 자세이기도 하죠. 어느 72세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대충 입고 다녀도 괜찮겠지 싶었는데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저 사람이 나였구나 하며 깜짝 놀랐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셔츠를 다려 입고 외출이 없어도 향수를 살짝 뿌렸어요.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나를 본다는 생각으로요.
그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스스로도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단정함은 그렇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외모를 돌보는 습관이 있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1.6배 높았고 사회적 관계 만족도 역시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단정함이 단지 미적 기준이 아니라 삶의 의욕을 유지하는 심리적 지지대라는 겁니다. 단정함은 어렵지 않습니다. 값비싼 옷이나 젊은 패션이 아니라 깔끔함, 정리된 느낌,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과 태도입니다. 옷장 안에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옷 몇 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단정함의 핵심은 외모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으니까요. 작은 실천을 제안 드릴게요. 오늘 하루 외출 전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단정한 나로 살아간다. 이 한 문장이 몸가짐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며 결국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단정함은 타인을 위한 예의이자 나를 위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 그건 젊음의 흔적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단정한 사람은 언제나 신뢰를 줍니다. 그 신뢰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빛나게 하는 가장 오래된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나이 들어 더 빛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습관입니다. 사막 감사 습관으로 하루를 닫는다.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은 그날을 감사로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호흡 같아요. 하루를 들이마시고 감사로 내쉬는 거죠. 우리는 종종 오늘도 고생했다는 말은 하지만 오늘도 감사했다는 말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의 습관은 삶의 탄력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25% 이상 낮고 삶의 만족도는 40% 가까이 높았다고 합니다. 감사라는 단어 하나가 그만큼 마음의 면역력을 키운다는 뜻이죠. 7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한동안은 모든 게 공허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루 끝에 감사 3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햇살이 참 부드러워서 감사하다. 걱정 많던 딸의 웃는 얼굴을 봐서 감사하다. 그렇게 3줄씩 적어 내려가다 보니 어느 순간 잃은 것보다 남은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랍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진 않지만 현실을 보는 눈을 바꿉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의 눈에는 빛이 머물고 불평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림자만 남습니다. 오늘 하루를 닫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감사할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게 떠오르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요. 작은 실천을 추천드릴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1분만 시간을 내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글로 써도 좋고 마음속으로 읊어도 괜찮습니다. 감사는 훈련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이 되면 하루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노년의 얼굴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표정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눈빛은 부드럽고 감사하는 사람의 말투는 따뜻하며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고요하지만 단단합니다. 하루를 감사로 닫는 사람은 다음 날의 문을 평안하게 열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이 들어 더 빛나는 사람들의 네 번째 습관입니다. 오막 사람을 선택적으로 만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든다는 말을 많이 하죠. 예전엔 그 말이 쓸쓸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이젠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만 남는 거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젊을 땐 사람을 넓게 만나야 세상이 커 보였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을 깊게 만나야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건 외로움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지혜예요. 60대 이후에 인간관계에 대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만나며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 사람의 수는 평균 3명 이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진짜 관계는 많지 않지만 그 몇 명이 평생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70대의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잘 맞지 않는 사람에게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 대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더 시간을 씁니다. 그는 매주 한 번 오랜 친구 2명과 만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걸 삶의 비타민이라 부릅니다. 만남이 피곤하지 않을 때 그게 진짜 인연이에요. 그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관계를 선택적으로 유지한다는 건 누군가를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품으려 하면 정작 나 자신이 지쳐버리니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는가? 아니면 더 무거워졌는가? 이 질문 하나가 인간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실천으로 옮기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연락처 목록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한동안 연락이 없는데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자연스럽게 끝난 겁니다. 둘째,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을 감정 에너지 충전소로 생각하세요. 그들과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일상이 훨씬 밝아집니다. 셋째, 외로움이 느껴질 때마다 무작정 사람을 찾기보다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나를 물어보세요. 이 질문이 혼자의 시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사람과의 거리는 마음의 온도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타고 너무 멀어도 시립니다. 그 중간에 따뜻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관계의 품격이자 인생의 여유죠. 나이 들수록 관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관계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 진심이 닿는 관계,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 그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다듬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의 주위엔 좋은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나이 들어 더 빛나는 사람들의 5번째 습관입니다. 육막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합니다. 휴대폰 하나 바뀌어도 낯설고 새로운 기술은 따라가기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노년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고 우울감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배우는 사람은 여전히 현재형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한 72세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퇴직 후 처음에는 뭐든 귀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스마트폰 사진 강좌에 참여한 뒤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손주 사진을 찍으려고 배운 건데 이젠 사진을 찍으러 제가 먼저 나가요. 그는 주말마다 근처 공원에서 꽃과 하늘, 웃는 사람들을 찍습니다. 배움은 그의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움이 끝나는 순간 인생도 멈춘다.
하지만 이건 무섭게 들리기보다 희망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다는 건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배운다는 건 단지 새로운 정보를 머리에 넣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을 계속 찾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읽고 음악 한 곡을 이해하고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움은 결코 늦었다는 말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80대에도 악기를 배우는 분들이 있고 70대에 컴퓨터를 시작해 손주들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배우는 동안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다. 작은 실천을 제안 드릴게요. 첫째, 나만의 배움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날 새로 배운 단어 하나, 감동적인 문장 하나라도 적는 겁니다. 둘째, 유튜브나 평생학습관 같은 무료 강좌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배움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함께 배우면 꾸준함이 2배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조금씩 줄어들지만 이해력과 통찰력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그건 세월이 준 선물이죠. 배움의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그 깊이는 젊을 때보다 훨씬 넓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배움의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은 여전히 젊고 그 마음은 늘 내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들어 더 빛나는 사람들의 6번째 습관입니다. 칠막 하루를 우아하게 마무리한다. 나이 든다는 건 시간의 속도가 점점 달라지는 걸 체감하는 일이죠. 젊을 땐 하루가 길었는데 이제는 아침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저녁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루를 어떻게 닫느냐는 그날의 기분을 넘어 인생의 질을 바꾸는 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계획을 세우지만 진짜 품격은 저녁의 마무리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행복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를 감사와 성찰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의 질이 47% 높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았다고 합니다. 결국 하루의 끝이 마음의 건강을 결정하는 셈이죠. 한 69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늘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었고 새벽마다 깨서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라며 스스로를 책망했죠. 그러다 어느 날 평생 친구의 권유로 하루 감사 노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나를 웃게 만든 일 3가지를 적었어요. 처음엔 겨우 한 줄, 밥이 맛있었다였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녀의 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오늘은 나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 후 10년 만에 숙면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우아한 마무리란 결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오늘도 잘 살았어라고 말해주는 일, 그 한 문장에 모든 위로와 자부심이 담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첫째, 잠들기 전 10분은 하루 정리 시간으로 남겨두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 감사할 일 하나, 배운 일 하나, 놓아야 할 일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둘째, 자기에게 다정하게 인사하세요. 오늘의 나는 오늘까지 참 잘 버텼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의 주름을 펴줍니다. 셋째, 몸을 위한 의식도 함께 하세요.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향기로운 차를 한 잔 마셔보세요.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이 하루를 존중합니다라는 조용한 선언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달려가라 말하지만 사실 진짜 지혜는 멈춤 속에 있습니다.
하루의 끝에 잠시 멈춰 자신의 호흡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엔 평온이 깃듭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품위 있고 따뜻한 사람들은 이 하루의 마무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하루를 닫는 게 아니라 다음 하루를 준비하는 문을 조용히 여는 거예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어떤 모습이었든 그 끝에는 늘 고요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들어 더 빛나는 사람들의 마지막 습관, 하루를 우아하게 마무리하는 법입니다. 나이 듦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세월이 흐른다는 건 조금씩 잃는 일이기도 하지만 조금씩 더 깊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가질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건 결코 슬픈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인생이 성숙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 빛이 마음으로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 더 빛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감정에 끌리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 몸을 움직이며 생기를 지키는 법, 단정함으로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 감사로 하루를 닫는 마음, 사람을 선택하며 관계를 맑게 가꾸는 지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용기, 그리고 하루를 우아하게 마무리하는 품격까지. 이 7가지는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누구나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삶을 단정히 정리하는 작은 의식들입니다. 한국노년문화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은 환경보다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결국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습관은 우리 삶의 모양을 바꾸고 나이 듦을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일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한 번 웃고, 한 번 감사하고, 한 번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반짝입니다. 이 영상을 다 들으신 당신, 지금 이미 그 빛나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조금의 위로와 작은 결심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나이 들어 마음이 허전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건네주세요. 그분에게도 당신처럼 다시 삶을 빛내줄 작은 불빛이 켜질 겁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흐르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채워 넣느냐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이 듦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일입니다. 그 완성의 길 위에 당신의 하루가 빛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